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의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요즘 여유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최근 가장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던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은 굉장히 문학소년 같은 분위기로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특히 저쪽 사람들은 기분이 좀 나쁠 겁니다만 한마디 한마디가 문재인 정권의 뼈를 때리는 아주 아픈 소리입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입니다. 그때 올린 글입니다. 지금은 돌아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올린 글입니다. 참고로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회담이 결렬된 뒤에 동남아 3국을 순방했습니다. 적어도 이 모양이 황교안 대표에게는 상당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글입니다. SNS에 올린 글인데요. 달은 숨고 비는 내립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달은 숨고 비는 내립니다. 달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은 문씨입니다. MOON, 문입니다. 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달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달은 숨고 비는 내린다. 달이 숨어버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황교안 대표는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은 이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두운 밤입니다. 한미동맹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미동맹 갈 길 잃어버렸죠.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북한 최선희가 어젯밤 평양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정은이 미북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행동 계획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북한의 최선희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아마 캄보디아쯤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글은 이어집니다. 언론들은 연일 한미 동맹을 걱정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오직 강한 압박밖에 없다는 미국에 이 정권은 북한 퍼주기로 맞서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달이 숨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비가 내립니다. 저도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됩시다. 이렇게 글은 끝납니다. 어둠 속에 띄어서기는 좀 안 돼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황교안 대표가 SNS 글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글입니다. 깔끔합니다. 지금 최선희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이나 했던 기자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나 미국에서는 반응이 아주 냉소적입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는 계속 미국의 길을 가겠다. 이게 미국의 답변입니다. 협박 안 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설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미 약속했으니까 가기는 가야겠지만 지금 순방 중에 했던 발언들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이런 미북 회담의 결렬 또는 이 최선이 이런 보고를 받고도 긴급 보고를 받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저나 황교안 대표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왜 자꾸만 끌려다닙니까?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 이런 소리나 듣지요. 뉴욕타임스로부터 김정은의 에이전트란, 김정은의 대리인이란 소리를 듣지요. 자,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왈대졌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문학소년처럼 아주 빛, 달을 통해서 현재의 시국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민주당은 통신사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했다고 매국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지금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악명 높은 기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신클럽은 기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취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공포시대 국가입니까? 언론 검열 국가입니까? 왜 지금 저는 언론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은 희망을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뭔가 잘 되겠지. 그렇지만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정권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을 한 뒤에도 핵무기 6개를 제조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사일 지금 발사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핵 추출할 지금 준비 다 돼 있고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뭔가 김정은이 개과천선하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제대로 할 줄 알고 했는데 김정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식량 창고가 텅텅 빌 만큼 경제 사정이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겉으로는 인민들의 이 고단함을 숨기고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옵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읽어보십시오. 다리 숨어버렸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을 왕따시키고 다른 야당들도 지금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자 연동형 비례대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만 빼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똘똘 뭉쳐서 지금 선거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옛날에도요.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18대 국회 때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그때 민주당은 고작 80여 명이었을 겁니다. 그때 새누리당, 한국당 그러니까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한나라당은 지금 이회창 총재가 있던 자유선진당이라든지 또는 친박연대 등과 합하면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80명의 민주당과 선거 룰 협상할 때 마음대로 선거법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게임의 법칙, 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은 다수결이 아니라 이 여야의 어떤 나름대로의 합의가 전제돼야지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빼고 지들끼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독재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이 무서워서.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 소수 정당들이 굉장히 약진할 겁니다.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독일 등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특징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하나의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연합 정부를 만듭니다. 연립 내강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북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권력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도 대통령제지만요. 미국은 약한 대통령제입니다. 의회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은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 왜? 워낙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국회의원을 한번 더 먹겠다. 밥그릇 싸움하니까 그럼 아예 없애고
의석수도 없애자, 10% 줄이자, 270석을 하자. 제가 알기로는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300석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300명인데요. 299명까지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영국,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 저도 영국에 1년 연수가 있었지만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이 있는 영국은요, 비례대표제 없습니다. 미국도 민주주의의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지만 비례대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그때의 대한민국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적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이제는 비례대표제 없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이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는 여자, 약자, 소수 등등에 대한 어떤 뜻을 받들자 또는 전문 집단의 뜻을 받들자인데요.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 소수,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 명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에 온 뒤에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손을 잡고 선거 제도를 뜯어고쳐서 한국당 국회의원 수를 확 줄이겠다는 이런 놀부심보로 보입니다. 이거 안 되겠죠. 그리고요, 오늘 황교안 대표 글 읽으면서 정말 나날이 진부하고 있다. 자, 황교안은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판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만큼 황교안에 대한 기대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황교안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관련해서도 계속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되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막 합니다. 치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황교안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 글은, 이 SNS 글은 아예 여유까지 있습니다. 문학 청년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황교안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야3당과 민주당의 충고드립니다. 정치 그따위로 하지 마십시오. 밥그릇 싸움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은 더 외면당할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한국당은 쭉쭉 커가겠죠. 오늘의 진성화의 직설은 여기까지.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직설이었습니다. 황교안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